음. 안녕하십니까. 신상학의 민주국민 제18회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북미 대화, 북핵 회담의 역사를 보면 클린턴 정부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뒤 그 이행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핵 검증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사사건건 이건 이렇게 고쳐라, 저건 저렇게 고쳐라 하면서 미국 쪽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할 시간을 자꾸 늦춥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이행 못한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고 난 뒤 이런저런 기술적 이유를 대면서 자꾸 지원을 늦추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본심이 뭐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이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더 강수를 뒀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서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국제 정치 외교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은 계속 좋은 친구이고 다른 한쪽은 계속 나쁜 녀석일 수가 있겠습니까? 엄연히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하고 지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발언했는데 좁은 대롱을 통해 북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보게 됩니다. 그 대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라버리고 보는 것이죠. 미국도 약속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클린턴 정부만 해도 1994년, 그러니까 10월 21일에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해 놓고 17일 후인 11월 7일 그 중간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대패한 뒤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북한은 이북이죠. 그 다음부터 이북은 미국의 본심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핵 능력만 동결시키고 시간을 끌면서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와해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도 클린턴 정부 때까지는 성의 있게 나가면서 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키도 사업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북핵 문제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핵 활동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놈의 부시가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구실로 경수로 건설을 중단시키니까 2003년부터 북한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핵 활동을 재개하는 등 강수를 두게 된 것이죠. 이에 부시 정부는 북핵 문제를 다자회담 방식으로 풀자면서 오자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다시 육자회담을 역제의해서 2003년 8월 육자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장시간 협상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BDA 제재가 시작된 거죠. 그 은행을 동결시키는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난 역사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진위에 대해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오바마 정부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남 정부가 촉진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사자회담을 열어도 좋다는 열린 자세로 나가서 북한 이북 핵 활동의 진전을 막아야 우리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말로는 사죄하라 뭐하라 했지만 20일 정도 남은 그 한미 정상회담 이 말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하여튼 북한이 저 정도 나오면 이번 한미 정상 이건 뭐 자꾸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 그러니까 뭐 핵 기술이 이란이라든지 그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로 이전만 안 된다면, 즉 핵 비확산만 보장된다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은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국방부에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국방부나 군산복합체의 북핵은 꽃놀이패예요.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이북이 이제 비핵화 회담은 필요 없다, 핵군축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4월 20일에도 그런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구나 주장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국의 그 캐리 장관이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한 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기술 수준이 아직 핵 보유국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경량화, 소형화 기술이 없다는 거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미국이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오바마가 그런 멘트를 하게 된 것이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군사적 안전, 그러한 보장을 받아야 하니까 나아가 미국과 수교가 돼야 되고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수교한다는 것은 단지 미국의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런 데에서 대북 차관을 제공받으려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본심이 뭐냐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 미국은 비핵화면은 좋고 비확산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이 이남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비핵화를 고집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교에서 공식적인 입장, 그것과 그 본심이 이율배반적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공표해왔던 공식적 입장에 입각해서 미국을 압박하면 국제평화 유지 책임을 자처해온 미국이 사실은 내가 하면서 본심을 내세우기는 힘듭니다.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확산이 군산복합체의 본심일지는 모르지만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입니다. 명분면에서 미국이 비확산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또 그게 국제적으로도 말이 되는 것이죠. 가끔 전문가들의 기고문이나 토론 내용을 보면 그 한반도 비핵화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북의 비핵화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의 유훈이다 라는 표현을 북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건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려면 남쪽의 것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식으로 이북식으로 말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인데, 이걸 이북의 비핵화로 동일시하는 경우 남북대화나 육자회담에서 중대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남쪽 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때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 뒤 한반도 안보 위기 때마다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도 미국이 거절했었죠.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은 비밀리에 할 수 없는 일이고, 핵을 들여오면 당장 북한의 비핵화를 이북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 지상군의 핵무기는 없습니다. 다만 핵우산을 통해 이북 미사일에 대응해 요격 미사일을 쏴줄 수도 있고, 괌이라든지 이런 기지에서 핵 항모나 스텔스 전폭기에 탑재하고 있는 핵무기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앤 건 아닙니다. 이북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이남식으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속에는 이북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면 이남 쪽에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실려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북의 핵만 뺐으면 우리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부산에 입항하는 그 미군 핵 추진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싣고 다니는 무기 중에 핵미사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반도 해역에 출몰하지 말라는 게 북한의 이북의 조선반도 비핵화 요구, 한반도 비핵화 요구입니다.
어, 그러니까 북한의 이북 자꾸 북한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북의 주장은 우리만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의 핵도 없애야 그래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 없애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남의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또 2부를 마치고 계속해서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